안녕하세요. 영문학원 김정태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단어, 어휘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일부 국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에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해서 계속 그 리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문법도 포함해서요.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어휘력의 확장성을 넓혀주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전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죠. 영어 사전. 영어 사전을 준비를 해서 그 영어 단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장에는 그 단어들을 찾아서 이제 여러 가지 뜻을 더 써보고, 또 파생된 단어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힘들어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우리 학생들이 그 좀 불만스러운 질문들을 해서 제가 작년에 우리 전체 캠퍼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진행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댁에 계신 부모님들도 우리 이제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어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음, 자, 있네요. 네. 자, 어휘력 향상 방법이라고 돼 있죠. 네.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기술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세 꼭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교재입니다. 우리 이제 월드파워라고 우리 리딩이나 뭐 라이팅이나 리스닝 시간에 그 공부하는 과목들의 그 내용들과 연계되는 단어들을 공부를 하는 그런 교재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정 레벨이 되면은 또 무조건 우리 이제 한 6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면은 다 이거 수능 수준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죠. 왼쪽에 두꺼운 책이 본교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작게 미니북 보이실 겁니다. 이게 단어 암기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책을 배제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어휘력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 학생들한테. 나이들은 무거워서요, 너무 많아서요, 내용이. 내용들이 많아요, 설명이. 블라블라. 그러니까 귀찮죠. 그러면은 당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단기 기억력에 의존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꼭 이 책을 들고 다녀라. 이러면서 공부를 해라. 예문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힘들어 해요. 학생들이. 심지어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디바이스에 그 앱을 이용을 해서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거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영어 사전을 활용을 해서 풍부하게 확장성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어와 어휘라는 말 뜻,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어는 말 그대로 낱말이에요. 낱개의 말.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어휘라는 것은요, 어떤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모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성이나 확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떨어져 있는 말들은 말 그대로 단어죠. 단어, word, 영어로는 word라고 돼 있고요. 근데 어휘는 vocabulary라고 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어휘로 그 묶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든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파생될 수 있다라든가, 뭐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다이어도 있고 유의어도 있고 뭐 동의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어력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휘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둘 다 학습한다라고는 하는데 단어 암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 어휘 암기는 뭔가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그러니까 어휘력이라는 그 범주 안에 사실 단어 암기에 해당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부분으로서. 근데 단어 암기만 하는 것이 결국 어휘력 증진에 무조건 이게 연결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단어 또는 어휘를 꼭 암기해야 되는가? 우리 뇌 어두운 부분 어딘가에 뭔가 기록한다는 의미죠. memorization.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은 그렇다, 아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암기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법 번역식 학습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성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한 중학생 이상 정도 된 그 학습자들이
낯선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문법이라는 것을 배워서 또 틀을 만들죠. 그릇처럼. 그런 다음에 단어라는 것을 자기 모국어로 의미 전환을 해서 꽉꽉 채워놓으면은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죠. 익숙한 방법이시고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꼭 항상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거의 중독 수준으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문법 번역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중에 확장성 있는 공부를 해야 될 때 힘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학교 내신 같은 거 뭐 공부할 때 독해 중심으로 하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수능처럼 배우지 않은 데서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어를 무조건 암기 위주로만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 확장성이 막혀버려서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 개념인데 습득 또는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체득이라고도 해요. 저는 체득이란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수용되는 거죠. 네. 자전거 타기 배우듯이 책 보고 안 배우잖아요, 자전거는. 네, 습득. 학습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암기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단어 또는 어휘 암기라는 것이 첫 번째 철자 순서죠. 두 번째는 철자 소리 관계, 세 번째는 우리 모국어로 한국어죠. 우리는 의미 전환을 하는 건데 철자 순서는 spell이죠.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도 가끔 헷갈립니다. 내일 이런 뜻 tomorrow, different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지만 영어는 풀어쓰기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자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순서를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파닉스죠. 네. 이 철자가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영어는 다른 유럽 언어와 달리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음의 변화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파니스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뭐가 딱 떨어지는 어떤 원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파닉스로 어떤 원칙을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습득되는 그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말로 의미를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대상불일치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어떤 대상이, 오브젝트, 그 개념 대상이, 영어로, 한국어로 표현됐을 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뭐 콩나물국, 뭐 김치찌개, 찌개, 뭐 스프도 있죠. 뭐 라면 스프, 분말가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경양식집에서 먹는 그 뭐 크림 스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다 숲이죠. 네. 이게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달리 표현할 것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건 괜찮은데, 추상적 의미들이 있죠. 뭐 참석한다, 참여한다, 청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세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개념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거의 잘 못합니다. 네. 영어로 뭐 participation 또는 뭐 attendance 또는 뭐 present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가 있죠. 우리가 뭐 뉘앙스 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1대1 대응하듯이 딱딱 외운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 뜻으로 전환해서 딱 요 단 뜻을 외우면 된다. 뭐 특이한 예외가 있죠. 뭐 kind가 친절할 수도 있고 종류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뜻은 많아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가 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생들이 확장성이 부족해서 나중에 어휘력이 한계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인데 영어 단어 특징을 좀 봐야 돼요. 일단 풍부해요. 하우스, 홈. 뭐 같은 개념일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좀 어떤 건물 쪽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 이건 추상적인 뭐 가족이라든가 가정이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요. 뭐 continual, continuous 뭐 비슷한 개념인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childish, childlike도 뭐 한쪽은 뭐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뉘앙스가. 한쪽은 뭐 유치하다, 뭐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색조가 달라요. 그리고 동의어가 굉장히 많죠. 크다라는 단어도 bit만 있는 것이 large, immense, vast, capacious 뭐 굉장히 많죠. 그리고 풍부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produces, needed, primary, underprivileged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확장성 있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거는 poor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말이 나오면 need이 나오면 또 need는 필요한 건데, 그건 필요하다라는 것이 뭔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재원, 뭐 재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거죠. 그 궁핍하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건 잘 연결을 못 시킵니다. 왜냐면 안 해왔거든요. need밖에 모르거든요. need가 되면 또 모르는 거죠. 네 번째, 다이성인데,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예시 단어죠. 세트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을 찾으면 뜻이 194개입니다.
동사, 명사, 아니, 뭐 분사, 형사 굉장히 많은데 이 뜻을 설명해 놓은 단어가 이 6만 단어예요. 그렇다면 자, 이 6만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 194개 모든 뜻을 우리말로 다 바꿔서 외운다? 불가능하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뭘 외우려면 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셋만 있습니까? 뭐 뜻 다양한 거 많지 않습니까? 뭐 get도 있고요. 뭐 have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워요, 한국말로. 그럼 그 뒤에 앞에 어떤 그 연결된 말들이 있는가? 즉 컨텍스트, 즉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달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단어 암기 위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한계가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습득과 학습이라는 말을 좀 구별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하게 읽어서 자연스럽게 맥락의 콘텍스트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뭐 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화책 같은 거, 뭐 주로 픽션 위주로, 그리고 원서책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영어로 생각하라, 쉬운 말로. 영어로 생각하라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여행을 갔어요, 미국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뭐 17달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 환율을 계산하죠. 1달러가 뭐 1,몇백 원이니까 곱하기 얼마에서 얼마네? 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17달러는 17달러인 거죠. 굳이 한국 돈은 안 바꾸죠.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그러면 이렇게 연계된 단어 습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목적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 좋게 듣기 말하기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다양한 습득 절차가 있는 것이고 어떤 시험에 대비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밸런스가 맞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암기로만 우리말로 바꿔서 아까 세 가지였죠. 철자 순서, 음성음과 관계, 세 번째는 우리말 의미 전환이었는데 여기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그럼 어휘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사전을 들고 와서 어떤 단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드마스터 첫 번째 단어가 provide였습니다. provide 그다음에 뭐 develop 그럼 뭐 예를 들어 develop이다. develop을 찾아서 한국어 뜻을 거의 다 쓰라고 그래요. 한 20개가 넘게 나와요. 다 써보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되게 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와, 이런 뜻도 있었네? 라고 놀라죠.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development가 있을 수도 있고 developed가 될 수도 있고요. 뭐 develop, 뭐 nation도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귀찮아하죠. 근데 쓰면서 아이들이 묘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 쉽지 사전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를 그렇게 여유 있게 공부할 시간이 평상시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학생들은 안 되고요. 그래도 한 5학년, 6학년 이상은 되는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온라인, 월드파라는 교재, 월북이라는 교재, 스튜디언트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습득이냐 학습이냐라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한으로도 공부했다가 한영으로도 공부했다가 영영으로도 공부했다가 이 단어가 한국어 뜻이 뭐냐도 했다가 이것이 또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래서 일례로 뭐 공헌하다 데르케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책을 보면은 또 공헌이 아니라 바치다 헌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에 영한으로. 자, 그리고 또 블랭크에 집어넣는 형태도 했다가 또 우리말로 다시 공부했다가 또 영영정의도 했다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대체 이 단어가 이 맥락에서, 이 문장에서,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정확히 말하면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구나. 그래야지 확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뜻이 꼭 공헌하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헌신하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 다양한 뜻을 다 우리말로 바꿔서 외울 것이냐?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안 좋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어휘와 관련된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습득과 학습을 같이 연계해서 좀 병행해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목적에 따라 방법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스러운 확장성을 위한 것이냐, 뭐 습득이냐, 아니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빨리 우리말로 의미 전환해서 외울 것이냐,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수자의 주관적 경험, 즉 이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 이거 굳이 왜 한국말로 바꿔서 외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경험을 학생들한테 강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빠는 옛날에 뭐 에센스 영어 사전
달달달 외우고 막 찢어서 먹었어? 막 그런 또 경험을 학생들한테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상황이라든가 또 연령대, 뭐 시기라든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너무 투영시키지 말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게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학교 시험 그 시험 범위가 지정된 출제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괜찮습니다. 딱 그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은 데서 지문이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몰랐던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단어가. 분명히 아는다는데 의미가 달리 거기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럼 이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 푸는 것도 힘들어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국제중학교나 그런 학교들 시험 문제를 보면은 어휘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단어력이 아니에요. 단어력이 아니라 어휘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어떤 어휘가 적절한지를 알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문법이 중요하죠. 문법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법의 끝은 어법이에요, 사실. 예. 그럼 어휘력이 전제돼야지 어법이 이게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무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에빙하우스의 만가복선 이런 그런 거 얘기를 해주면서 뭐 3, 4회 이상 반복하면서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외워야 된다. 계속 반복하는 네, 그런 것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라틴 그리크 어원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뭐 그 풀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접두사, 뭐 접미사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는 것. 어근을 찾아서 그 어근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걸 토대로 확장시켜서 이해하는 것.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모든 단어를 다 그렇게 적더니 뭐 어근이 어떻고 다 구별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습득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또 암기라든가 이런 학습도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벨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습득, 뭐 체득, 암기, 뭐 학습 이렇게 있는데 일정 레벨까지는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 레벨에도 또 외워야 되고요. 다시 또 외우지 말라고 그럴 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설계를 해놓은 게 있어요.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연기학습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방학 동안 단어 암기도 좋지만 어휘력 네, 확장을 위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